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절대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더 위험하다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코로나19의 경제적 위험은 더더욱 취약계층을 어렵게 합니다.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이 기댈 마지막 사회적 제도인데요. 오늘 새벽에 결정이 났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30원 오른 8,720원입니다. 마이너스 최저임금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위기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역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8,720원, 1.5% 인상인데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물론 뭐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가장 낮았던 때가 98년 IMF 위기 직후에 99년에 2.74%인데요. 예. 그때보다 절반 수준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예. 2008,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2010년에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그때 경제 여건에 비해서도 낮게 했죠. 2.75%가 그 다음인데요. 그때와 비교해서 과연 지금 이제 얼마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갑론을박이 가능합니다. 예. 물가 상승률이 0.4%,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계산해서 0.5니까 그 노동자 생계비 개선을 1% 정도 하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더라도, 예, 이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그리고 IMF 때보다 절반 가까이 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예. 그래서 아주 뭐 두 자릿수나 이렇게 획기적으로 올리지는 않더라도 예. 또 뭐 사용자 측 주장이나처럼 동결이나 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수준이 이제 적절한 수준이냐,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냐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얘기가 뭐 좀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입장 따라 워낙 다른 얘기니까 뭐 그렇겠죠. 예민하긴 하죠. 예, 소상공인들도 뭐 역시 뭐 동결이나 마이너스 주장했을 테니까요. 근데 예. 교수님 말씀은 결국은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낮은 인상 아니냐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코로나19 위기는 뭐 수요 측 공급 측 동시 위기죠. 가게도 예. 위기고 기업도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균형을 살리는 해법에 절묘한 균형이 어디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IMF 때보다 더 낮다. 뭐 그 절반 수준에 가깝다. 이건 조금 많이 낮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예. 이 찬성 쪽 입장을 들어보면 결국은 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도 있지만 고용 유지를 들었더라고요. 결국은 많이 올리게 되면 고용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반론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부 이제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예. 뭐 이렇게 명확하게 고용을 삭감한 뭐 고용을 줄인다는 그런 결과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하는 입장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와 10대에게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 정도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 알바나 이 층을 대상으로만 우리가 뭐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1,800만 노동자들 전체에 대해서 가계 소득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의 고용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과도한 판단이다.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을 양론이 이제 있는데요. 고용이 영향이 미미하다, 없다라는 입장과 있다라는 입장이 갈리긴 하지만 여전히 판가름이 안 난 문제라서
한쪽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 꼭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쪽의 입장이다. 예, 근데 또 있습니다. 경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낮추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작년에 2.87%로 대폭 낮췄지 않습니까? 예, 예. 2.87%는 뭐 IMF 직후의 상황보다 1%도 더 높지 않은 것인데요. 0.1%도. 예, 그렇죠. 그럼 굉장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2년간 올린 효과에 대해서 차감을 했고, 거기다 산입범위 확대라고, 좀 그 최저임금의 영향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편을 동시에 했습니다. 예. 이런 거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인건비 증가를 보완하는 조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이게 작년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했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제 그보다 낮은 수치를 한다라는 게 이제 적절하냐. 가계와 기업을 동시에 살리는 해법. 그러나 최저임금의 제도만큼은 가계 쪽에 방점이 있는 제도이니까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둔다면 1.5%는 좀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결론적으로 지금 뭐 경영계나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아쉽지만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냈고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어쨌든 노동계 쪽보다는 경영계나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지금 이제 기업도 어렵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고 임기 내 10,000원을 달성하려면 한 7.9% 정도씩 올려야 되는데요. 그 정도로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5% 내외에서 뭐 그보다 5%는 심리적 저항감이 있으니까 5%보다는 좀 더 낮은 수치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고 현재 기업과 가게를 동시에 살리는데 최저임금은 가게 쪽 노동자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한 유지해 주는데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삼고 그다음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정책은 다른 지원책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제도 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조차도 이렇게 낮게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가계 소득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 대책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이제 최저임금 제도만큼은 좀 더 임금 노동자에 가깝게 유리하게 어느 정도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2.7%보다는 높게 뭐 5% 정도보다는 좀 낮게 이 정도 수준이 최선을 다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죠. 주휴수당 폐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소상공인 쪽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주휴수당 폐지인데 또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그 주말도 없이 일했던 노동자들 위해서 생긴 건데 이제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폐지한다는 주장은 날벼락이죠. 최저임금을 6분의 1 깎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6분의 1 정도? 예. 5일치 임금에다 하루치 임금 더 주는 거니까 주 6일로 계산을 하자면 6분의 1이 날아간다면 몇 프로입니까? 13.6%, 67% 그죠?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면 이제까지 최저임금 인상한 효과는 다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갑작스러운 제도 개편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의 과제들과 결합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시간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하는 거지. 갑자기 이루어지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임기 내 10,000원이었단 말이죠, 최저임금.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원래는 3년 내 10,000원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3년 내 10,000원 달성 못한다고 작년에 2.87% 올릴 때 이미 이제 선언을 했고 지금은 임기 내 10,000원도 불가능해졌는데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정도는 빼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워낙 격차가 많이 발생. 임기 내 10,000원은 고사하고 지금 9,000원 수준도 만만치 않은 9,500원 되기도 힘든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인근에 10,000원으로 후퇴를 했지만 공약을 그조차 이제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새로운 상황 변화는 것은 항상 감안해야 되긴 하죠.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제 10,000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근접하는 노력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정부의 경제정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결국은 최저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10,000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다면 소득주도 성장 문제는 어떻게 뭐 야당에서는 실패했다 자인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 우리나라는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었다. 이런 점은 이제 시인할 수 있는 거고, 이 병행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가계소득 증대는 임금 노동자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그 경계선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있다. 이런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예. 최저임금의 영향은 서로 상호에게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누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배합을 잘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정책으로 흘러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최저임금도 뭐 가다가 멈추고 다른 제도도 탄력을 안 받고 이렇다면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의 동력은 약화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최저임금 인상과 뭐 임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와 자영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구성을 잘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게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예.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동시장에서의 그 시장 임금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시장 임금 외 사회 임금으로 그것을 해결하자 이런 방안인데요. 사실은 시장에서의 격차를 워낙 심각하고 크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고 기본소득만으로 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시장에서 격차를 시정하는 최저임금도 이게 가다가 멈추고 이런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의 격차가 워낙 크고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조치에서 지금 현재는 뭐 재난지원금 주는 것처럼 기본소득의 요소도 발휘되는 거고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시장임금을 높이는 조치도 발휘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충분한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고 저소득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치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일한 최선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쓰더라도 예. 쓰고 나서 궤도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병행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예, 저희가 1부에서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8899님께서 언제나 고정입니다. 하루 마무리를 이동경님과 함께하죠.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444님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저는 이동경의 정면 승부를 사랑합니다. 공정한 뉴스 진행과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응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5669님 이동영 뉴스 정면승부 매일매일 대구에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매일 듣고 있다고 얘기할게요. 고맙고요. 1549님 이동명씨 1부 3부 잘 듣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동형입니다. 예, 전화 왔을 때 이동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정되신 4분은 커피 쿠폰 당연히 보내드리고 나머지 분들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